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강연할 때 저한테 이런 질문과 하소연하는 부모님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우리 아이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아이가 방에서 잘 안 나와요. 웃음기도 많이 사라졌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강연 때 만난 몇 명의 부모님들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자TV 댓글을 비롯해서 교육 채널 댓글을 살펴보면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부모님들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4년 전보다 무려 64.8% 증가한 수치이죠. 특히 서울 강남 3구 대치동을 포함한 지역은요, 전국 전체의 45%가 몰려 있었습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달리는 이런 추세. 심지어 4세부터 영어 유치원 테스트를 준비하는 4세고시, 7세의 고급 영어 독해력으로 줄 세우는 7세고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의대반에 진입하는 이런 현실도 있고요. 이런 사교육 선행학습 환경 속에서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 건수가요, 4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지어 대치동네 정신과는 최소 12월까지 연말까지 예약 불가인 곳이 많고요. 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는요, 무려 3년 내지 5년 정도 대기인 곳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기자TV에 모신 전문가들로부터 익히 현실을 체감한 바 있죠. 2년, 3년, 5년 맞아요. 막 그렇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사를 저도 볼 때마다 너무 곤혹스럽고 대학병원은 뭐 몇 년씩, 수년씩이고 개인 병원도 지금 6개월, 1년씩 밀려있는 병원도 심지어 있어요. 뭔가 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 아이의 기질적인 발현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시게 되면서 그 아이한테 어떤 문제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는 너무 기질적인 특성에 맞게 잘 크고 있는데 이런데도 걱정을 하시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신호가 아닐까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원 대기줄부터 무조건 설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런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내용 주목해 주세요. 최근 출간된 화제의 문제작이 있습니다. 바로 부서지는 아이들인데요.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아마존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에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 에비게일 슈라이어가 쓴 이 책은요, 다정한 양육이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간하자마자 국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불안하고 무기력하며 자기만 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과잉 다정함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 책은 단지 미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모에게야말로 절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저자는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의 그 어떤 불편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과잉 양육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무기력하며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자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통제하며 해석하며 아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구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틀린 문제에 X 표시를 하지 말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요. 친구 앞에서 혼나면 아이의 자존감이 훼손됐다고 항의하고 있죠.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교사의 노력을 학대나 트라우마로 모는 문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만큼은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다정한 보호 욕구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아이들은 문제 해결력을 점점 잃고 있고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번지게 됐다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결국 이런 과잉 보호는 아이를 작은 일에도 부러지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단순한 육아서가 아닙니다. 현재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전 세계적인 문화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위험한 패착이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부모의 감정 존중 중심 양육이 아이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슈라이어는요, 이 책을 통해서 감정 존중 중심의 양육이 결국 아이에게 책임과 결핍, 회복 탄력성 부족, 사회 부적응이라는 대가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지 미국 사회만을 겨냥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묻습니다. 정말 상담과 약이 필요한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부서지는 아이들은요, 병원을 찾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아이의 감정보다 행동을 지켜봐라. 아이가 짜증내고 불안해한다고 무조건 보호하려 하지 말고요. 그 감정 속에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작은 실패와 갈등을 견디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라.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한 아이에게 사과하게 하세요. 숙제를 깜빡했다면 직접 선생님께 말씀드리게 하세요. 부모가 나서서 막아주는 순간, 그 순간 아이는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라. 우리 아이는 ADHD인 것 같아요. 진단을 의심하기 전에요, 부모 자신이 아이의 일상을 얼마나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이 책은 조언합니다. 네 번째, 실수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실수는 학습의 기회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요, 결국 아무것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어른이 되고 맙니다. 다섯 번째, 괜찮아 대신 이겨내봐 하고 말해줍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해야 할 말은요,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책은 극단적 표현을 쓰지만 부모로서 한 번쯤 자문하게 만듭니다. 아이의 작은 불편조차 참지 못하는 내 불안이 오히려 아이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아이들은 사는 게 무섭고 세상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그 말을 듣고 부모가 더 조급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치료사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불안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이겨내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서 한 발 물러날 용기가 필요하다. 다정한 양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회피와 방임이 아니라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요, 불편함을 통과하게 해주는 힘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지금 힘들다면요, 무조건 병원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달려가기 전에 내가 아이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자 용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부서지는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금이가 유리가 아니라 단단한 돌이 되도록 이 시대의 부모가 다시 공부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다정함은 아이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함께 생각해 보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교육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TV